자, 이번 보고서는 CJ제일제당, 휠라홀딩스, 한세실업, KPX 케미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366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주요 제품 판가 인상과 글로벌 식품 매출 호조로 상회를 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일회성 성과급이 반영이 됐고요. 이것을 제거하고 또한 대한통운 제외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부합한다고 합니다. 자, 식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사료용 아미노산 시황이 호조이고 셀렉타 실적도 호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FNC 같은 경우에 좀 감소를 했는데 베트남 돈가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고 그다음 사료 원재료 투입 단가도 상승을 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엽기적 우려가 좀 남아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과 뭐 여러 가지로 펀더멘털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조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몇 프로씩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높은 기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섰고 온라인과 CVS향 매출이 39%, 14% 성장을 했습니다. 자, 강한 수요를 동반으로 해가지고 원재료나 물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쇄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에서는 뭐 스페셜티 제품 확판으로 뭐 견고한 외형 확증을 외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 자원 쪽에서 좀 수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주당 배당을 5,0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20% 이상의 주주 환원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만원, 56만원, 53만원 여기 하향 보고서가 하나 나왔으니까 뭐 대략 한 55만원 정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50만원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휠라홀딩스고요. 배보다 배꼽이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8,539억 원으로 93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7.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240억으로 마이너스 64.8%입니다. 와, 정말 큰 폭의 하회고요. 자회사 부진이 컸던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기조효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동 제품 호조에 일회성 요인의 제거가 더해진 결과고 항만 적체 이런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광분제 증가 요인이 감안이 되었고 역기전 현상으로 적자전을 했을 것이다. 자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두석 없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쿠아라는 이 자회사 아쿠아 시네트라는 이 자회사가 있는데 역기전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좀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휠라는 오히려 기저효과를 받아서 올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이거만큼 잡아먹는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도 3분기부터는 기저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과 연결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제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향후 좀 주가가 좀 좋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휠라홀딩스고요. 오히려 한세실업은 굉장히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 4,731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28%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272억 원으로 플러스 270억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죠? 17,000%. 네, 미쳤죠?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환율 강세도 있었고, 베트남 공정도 재개가 되었고, 주력선도 좋고, 신규 거래선도 좋고, 판가 인선, 그 다음에 수율 개선, 원재료 부담 상승을 이겨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겨냈습니다. 역기저 부담과 면사 가격 추세 때문에 감익이 좀 불가피합니다. 1분기에는 그래도 이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정도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 주가는 올리지는 않았고 36,000원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이게 1분기 실적 이후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PX 케미칼이고요. KPX 케미칼 같은 경우 매출액이 2,785억 원으로 YY 대비해서 21%, QOQ로는 9.4%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109억으로 QOQ로만 플러스 52.7%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YY를 좀 제외한 것은 밑에 나와 있는데 PO 가격 상승분에 대한 PPG 가격 상승이 4분기에 진행되어 QOQ 영업이익 상승 흐름으로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년도 4분기 비정상적인 PPG PO 스프레드 확대로 영업이익 급증한 바 있어서 YY 대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높았던 PO 가격에 대한 PPG 가격 전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최고 매출에도 불구하고 OPM은 과거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PPG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OPM 정상화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형 상승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영업이익의 YY 성장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산업 중에서 20%의 수준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시트하고 내장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생산량이 상승이 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O는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하고요. PPG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KPX에서 케미칼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조사한 내용이고요. 네, 결론은 뭐 KPX 같은 부분에서 뭐 결국엔 이런 건 이제 변동성이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KPX는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네요. 네. 자, CJ제일제당 보면 오늘 3%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더 내려갔었다가도 조금 반등을 좀 이뤄냈습니다. 네,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내려갔지만 이제 실적 내용들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올라온 것 같고 그래도 이제 45만 원 이때 구간에서는 좀 상당폭 좀 많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슬금슬금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CJ제일장에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회사 그 기반도 있고 그때 뭐 신사업 뭐 4대 신사업 해가지고 제가 뭐 많이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믿고 가시는 분들 같은 분께서는 사실 이 기회에 매수하시는 게 맞죠. 이 기회에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재무표 보시면 네, 재무표 나쁘지 않고요. 네, 영업이익이 뭐 1조 넘었고 15조 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그쵸? 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1%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잘 나왔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배당금이 또 전년도에 비해서 1,000원이 또 늘었고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CJ제일제당 좋고 코스피 65이고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볼 게 없어요. 네. 그냥 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런 종목은 휠라홀딩스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보다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오늘 좀 강보합을 버텼단 말이죠. 이게 과연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배당금 하나로 이제 주는 것 같고 1,000원씩 미쳤죠. 1,000원씩 네, 실적이 안 좋은데 1,000원씩 준다니 뭐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 부분 긍정적이긴 한데 아니 사업이 잘 돼야죠. 회사가 사업이 잘 돼야지. 그쵸? 뭐 당분간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딱 그거거든요. 배당 엄청나게 늘린 거. 당연히 배당 이제 그 수익 때문에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본업이 잘 안 되면 하락합니다.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와 실적이 잘 나온 한세기시라고 왜 이렇습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래서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요. 주식 좀 어렵습니다.
왜죠? 한세실업 좋았는데 보고서에. 네. 쭉 보시면은 이게 선반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9월에 11월이면은 이때가 오히려 2분기 아닌가요? 2분기 그죠?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인데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락을 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그 힐러홀딩스가 강보합인데 한세시업이 폭락했다. 물론 잘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추 소멸 혹은 1분기 과연 1분기가 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판단할까요? 과연 엮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엮이죠. 예, 엮이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엮이죠 부담감. 네, 그래서 이렇게 와 이거 뚫기만을 바랬는데 근데 이게 혹시 몰라요. 오늘 같은 이제 그러니까 하락장 때문에 한세 실업이 좀 다운됐던 걸 수도 있어요. 뭐 선반영이라고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이게 지금 비단 이번 4분기 실적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추후에도 다시 올라가겠죠. 실적이 좋겠죠.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지금 거의 전고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예, 쭉 가져가시더라도. 그 다음에 KPX 케미칼 보시면 거래량 정말 없습니다. 1500? 이거 그냥 맘만 먹으면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거의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맘만 먹으면 사실 다 올릴 수도 있어요. 상한가를 한 번에. 상한가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네. 뭐 딱히 뭐 재무표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PR도 되게 낮고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재미로만 좀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밑으로도 위로도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기업이라서 누가 한 방에 맘먹고 그냥 막 천주씩 털어버리면 주가가 그냥 거의 다시 원재재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뭐 5만 원 쉽게 날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히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관망으로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